단순히 취업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먼 목표는 이 긴 싸움을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넷플릭스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먼 미래가 나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진짜 동력을 찾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바로 앉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헤일리의 합격 노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이 시험 왜 시작한다고 했지? 이렇게 힘들 거면 취업이나 할걸, 직장이나 다닐걸. 이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이번에 떨어지고 다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2차 시험 끝난 지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공부 계획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차 시험 이번에 보신 분들은 시험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왜 시작하려고 했고 왜 끝까지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진짜 동력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를 꾸준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떨어진 사기와 의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무사 시험을 왜 시작하셨나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이유로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긴 기간 버티기 힘들어요. 이런 동기는 어려운 순간이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배가 부르고 지금 당장 넷플릭스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먼 미래가 나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결핍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 결핍은 있어요. 부끄러움 혹은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질문, 답답함이나 분노를 느꼈던 기억까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콤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가정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실패에 대한 콤플렉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사회적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시험에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직장이 나의 결핍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결핍이 언제 생겼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강렬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이었는지 혹은 직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이었는지 말이죠. 세 번째는 그때의 감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부끄러움, 억울함, 분노, 좌절. 이 감정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우선 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저는 정말 긴 삼수 생활 끝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었냐면 아침에 학교를 가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10분 아끼려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었고 급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멘탈이 정말 약했고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늘 평균 2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그렇게 잘 읽히던 글이 너무 심장이 떨리고 무서워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같은 문장을 한 10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국어 시간이 끝나고 수능이 끝날 때까지 정말 울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이 시험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다시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재수학원에서는 고3 때보다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재수 기숙학원을 다녔었는데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숙학원 전용 체육복이 있는데요. 그 체육복 안에 주머니에 0단어집을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우고 팔에 무건수행이라고 적힌 커다란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나는 아무와도 얘기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올인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도전을 실패했던 순간은 정말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합격자 발표 날부터 입학하는 날까지 몇 달간 정말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누워서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수능에 2번이나 떨어지고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갔지만 참수 끝에도 노력하고 바라던 것에 비해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는 가지 못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감정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채웠어요. 대학생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연대생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과외를 구하러 다닐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대생은 우리 학교만 다니면 엄청 많이 들어오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연세대인데 취업 걱정 당연히 없지. 선배들이 다 잘 된다고 했어.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갔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내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문제겠지만 제가 살아온 과거와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핍, 그러니까 바로 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역설적으로 저를 책상 앞에 다시 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오늘은 졸리니까 내일 하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누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너무 외부적이고 내 감정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때 제 안에 있는 실패 콤플렉스, 즉 결핍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나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나의 과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 무언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성공도 해보는 그런 경험을 20대에 해보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해보겠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이죠. 그 의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은 사실 내 안의 결핍에서 옵니다. 막연히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결핍은 작든 크든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핍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으로 저의 결핍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무조건 나의 노력에 대한 답을 찾겠다. 라는 문장을 매일매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지를 만들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의지를 꾸준함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인데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4가지 실행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루를 4시간씩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블록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 10시간을 하더라도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1년차 하면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무너지면 내일도 무너진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매일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 진도를 끝냈는가? 오늘 외운 내용을 정확히 쓸 수 있는가? 모의고사에서 어제 틀린 문제 오늘은 맞췄는가? 이 작은 성공들이 저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하루 마치기 전에 오늘 잘한 점 1가지 그리고 못했던 거 1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자기 감정을 기록해보는 건데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컨디션 때문인지 혹은 외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을 기록해두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공부는 태도가 99%예요. 의지는 남이 만들어줄 수 없죠. 남은 나를 책상에 앉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하게는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마주하면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이어온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취업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먼 목표는 이 긴 싸움을 버틸 수가 없어요. 흐지부지 되기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동력,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결핍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려가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행을 해보세요. 세무사 시험은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끝까지 꾸준함으로 연결시킨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다리셨던 계획 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